민생입수다 이정민입니다. 자, 이번에는 경상대학교 수의대 문항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경상대학교가 독특하게 약대하고 수의대하고 시험 날짜도 아예 달랐었고요. 그러니까 지필 시험 날짜가 달랐었기 때문에 이제 면접이 경상대학교 같은 경우에 약대는 오전에 지필 시험 보고 오후에 면접을 바로 보는 상황이었었고, 수의대 같은 경우는 지필 시험을 먼저 봤죠. 사실 의학대 중에 제일 빨랐던 학교가 이 학교입니다. 12월 23일에 진행됐기 때문에 오히려 경희대 당국대보다도 먼저 진행을 한 거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수의대 같은 경우에는 이날 지필시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 학생들이 이제 약대 학생들 지필 보는 날 오전에 면접 봤던 그런 시스템이었단 말이에요. 조금 분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뒤쪽에서 경상대학교 약대 문항도 제가 분석을 좀 해드릴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빨랐습니다. 사실 연고 이제 중이 생명계열 이제 중대는 워낙에 늦게 보니까 연고랑 이대 시험 보고 바로 얼마 안 지나가지고 화요일에 23일날 진행이 된 시험이었었고요. 빠르게도 엄청 빨라 9시까지 입시한 다음에 9시 반부터 시험 시작해서 10시 50분까지 80분간 시험이 진행됐었습니다. 뭐 특이사항이다라고 하면은 음료 반입이 아예 안 됐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건 이제 우리 조교쌤이 다녀오신 부분이라서 음료 반입 안 됐고, 그다음에 고사장 가운데 시계 배치되어 있었고 수정액이랑 선택표는 못 쓴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대체적으로 학교들이 모르겠어요. 수정액 쓰다가 뭐 문제가 생기는 건가? 그래서 답안지 교체로 간다. 이제 수정을 자발적으로 하는 거 못하게 한다라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문항수랑 시간 봤을 때 일단 80분 시험이었던 건데 문항이 총 30문항 나온다라고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0문항 정도는 생물학인 건데 이제 요강에 그렇게 나와요. 대학교 교양 수준의 생물학을 물어볼 거다. 이거 믿으시면 안 돼요. 이제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학교 교양에서 생물을 저 정도까지 다뤄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양 수준은 아닙니다. 최소 생명계열 학생들 1학년 과정에 해당하는 일반 생물학 정도의 난이도는 봐야 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30문항 중에서 10문항 정도가 이제 수의학 개론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중에 이제 수의학에서 수의학 개론을 보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 요걸 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제 편입에서 수의학 개론을 보는 경우에 미리가 보는 수의대인가 뭐 해가지고 미가수라고 해서 충북대학교 수의대에서 나온 그 교재를 토대로 해가지고 수의학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지금 경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매의학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교재입니다.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수의학 문제를 한 10문항 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 이제 30문항 정도. 그리고 이제 생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학계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평이한 수준 난이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독특한 게 뭐냐면, 그러면 수의대에서 문제를 낼 때 수의학계로 낸다고 했고, 저는 사실 수의학을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문항 분석을 했을 때 분명히 수의학과 관련된 문항은 제가 일반 생물학 범죄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상대학교 수의학과는 분석을 할 때 기타 항목을 빼놨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타로 분류되어 있는 게 3문항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7문항 같은 경우는 수의학 개론이라고 내기는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그러니까 최소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루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루는 내용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분류를 해놓은 건데, 수의학 개론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지만 생물학 수업에서 커버할 수 있는 문항이 한 7문항 정도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완전히 수의학 문제다. 이거는 정민쌤이 얘기해 줄 수는 없다. 이거는 수의학 하시는 분들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던 건 3문항 정도 있었던 거고요.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이제 일반 생물학에 포함된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분포를 봤을 때 아무래도 수의학이다 보니까 동물 생리학 쪽에 출제가 많이 몰려 있기는 한데, 그래도 다른 학교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막 아주 심한 몰빵은 아니다. 대체적으로 골고루 문제를 내려고 했던 부분이 보이고, 대신 이건 있어요. 수의학 문제고 제가 평이한 난이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과 예측이라거나 원인 분석이라거나 뭔가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내는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 아예 그냥 책에 있는 지식을 물어보던가 아니면 책에 있는 지식을 개념끼리 통합을 시키는 문항을 내던가, 이렇게 응용 문항이랑 단순 지식 문항은 나오지만 나머지 실험을 분석한다거나 자료 해석한다거나 이런 문항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양대산맥이죠. 단순 지식하고 응용 적용하고 이 2가지 유형으로 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 지식 문항이야 뭐 제가 학교마다 보여드립니다만, 이거는
단순 지식은 교재에 있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런데도 학교마다 제시해드리는 이유는 이 학교 단순 지식 문항 유형이 이 정도 난이도였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DNA 복제에 관한 설명, 이거 그냥 일반 생물학 정도 지식으로 해결 가능하신 거고요. 세포주기랑 체크포인트 얘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우리 일반 생물학 범주에서 이거 심지어 이거 문제 풀려고 하면 우리 수요일서 만들어도 괜찮아요. 그죠? 심화서 들을 필요 없이 일반 생물학 정도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순 지식 문항이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응용 적용 문항이다라고 제가 분류한 문제 중에서 지금 세균 구조에 대한 문제인 건데, 세균 구조에 대한 얘기는 일반 생물학에 나오죠. 그런데 지금 선지를 보니까 현막이라고 하는 개념도 나오고요. 핀브리아 얘기 나오고요. 내생포자, 요거는 일반 생물학에서 다루지 않는 주제입니다. 우리 수업할 때에도 심화 과정에서만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응용 적용하는 문항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조금 있는 것도 나오기는 한다. 그래서 선생님 그럼 어느 수준까지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건가요? 라고 했을 때 지식적인 내용으로 얘기할 때는 완전 일반 생물학만 하기에는 조금 불안한 감은 있고요. 전공 수준까지 조금은 근데 아주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겠고, 막 우리 약대 할 때처럼 막 질병 이름 이런 것까지는 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세포학이나 내지는 미생물학 이런 부분을 조금 심화 수준까지 정리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학 문항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아니 수의학교에서 문제가 10문제가 나온다고 했고 근데 어떻게 일반 생물학으로 커버를 할 수 있는 거냐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하나 유형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올해 나왔던 문제입니다. 코흐의 가설이라고 하는데, 저 코흐의 가설이라고 하는 게 세균성 질병 관련해가지고 좀 유명한 시험입니다. 코의 공리라고 해서 어떤 질병이 세균 감염성으로 진행된다라는 결론을 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요게 이제 아래쪽에 보이는 게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라서 교재에서 한번 다뤘던 개념인 겁니다. 근데 요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올해 경상대학교 수의대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의학 개론에도 아마 저게 나올 거예요. 왜냐면 코의 가설 자체가 이제 코 실험 자체가 결핵균 이용해가지고 기니피그 이용해서 했던 실험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을 이용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 쪽에서 수의학 쪽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이긴 한데 그거를 일반 생물학에서도 다룬다. 왜냐면 일반 생물학에서 실험 방법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초반에. 그쵸? 그 내용 관련해가지고 우리 수업 중에 다뤘던 개념이기 때문에 수의학 개론에서 나오는 개념 중에서 일반 생물학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게 한 7문항 정도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내 수업이 좋은 수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분류를 해봤을 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분류할 때 저도 이 수의대, 경상대학교 수의대 출제 요강을 자세히 안 보고 분류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한 3문제가 이런 거 왜 냈지? 싶은 문제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강을 보니까는 수의학개론 문제 낸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건데, 그러면은 그 3문제 남기 전까지는 제가 수의학개론이 시험 범위 문제로 나오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일반 생물학 범주를 커버할 수 있는 문항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상대학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보긴 보셔야 돼요. 시험범위에 들어가니까. 근데 뭐 달달달 외울 건 없겠지만 대충 한미하게 어떤 내용이 나온다 정도는 파악할 수 있게,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념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상대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문제만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일반 생물학 같은 경우에 대단히 평이한 수준의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예상되는 과정이 있죠. 사실 수의대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단 말입니다. 근데 지필 시험이 이렇게 평이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공인영어라거나 내지는 GPA 기준이 조금 높았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그 1차를 통과한 학생들이 보는 게 지필시험이다라고 하면은 이후에 이제 변별을 주기 위해서 면접 단계에서 조금 까다로운 과정이 있지 않았겠나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야 뭐 지필시험 준비해드리는 게 제 역할이기 때문에 지필시험은 크게 어렵지 않게 그냥 기본 개념만 잘 잡는다라는 목표로 하시면 될 것 같기는 하고요. 대신에 응용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냥 교재에 있는 내용을 다들 외우는 걸로 조금 부족해 보이고 여러 가지 개념이 통합되어 있는 문항들을 좀 다뤄보신다라고 하면 대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상대학교 수의학 준비하시는 분들은 생물학뿐만이 아니라 수의학 개론도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공부할 게 조금 더 많아지는 상황이에요. 대신에 화학 공부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그 아낀 시간을 수의학 개론 쪽에 좀 소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면접 관련해서 수의학 시사 문제 같은 것들은 좀 시험 즈음에서는 관심 있게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상대학교 수의학 문항 복기를 조금 해봤는데요. 이 수의대에 준비하시는 분들이 항상 학교마다 조금 유형이 많이 달라서 좀 어려움 많이 겪으시는데, 경상대학교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수의학개론하고 일반 생물학 조금 심화시켜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지필시험 대비에는 크게 어렵진 않겠습니다. 민생입수다 이정민이었습니다.